안녕하세요. 범죄 통계학 3주차 강의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워야 될 게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 우선 데이터별로 성질에 따라 수집하는 것, 이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 표현 방법, 그다음에 기초적인 통계량에 대해서 실습 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할 거냐? 키워드는 이제 변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척도를 나타낼 거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변수. 어떠한 대응 관계로 변화되는 수치, 숫자를 얘기한다. 즉, 함수 관계로 대응하며 주어진 범위 안에서 변화되는 수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 말고요. 이 변수는 결국은 데이터로 구성되고 이 데이터를 근거로 변수에 어떤 변수가 있다. 특성을 파악한다. 그러면 데이터는 조사의 목적에 맞은 변수를 기반으로 표본으로부터 수집된 자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응 관계 여러 가지 수치, 어, 그 수치를 변수로 한다면, 뭐 대응에 따라서 뭐 변화되는 숫자, 변수로 한다면, 데이터는 이 변수를 기반으로 해서 모아지는 자료, 표본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데이터로 한다. 보통 사회과학 분야에서 통계 조사를 할 때는 표본의 특징이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단일한 자료를 모집합니다. 또한 핵심적 연구나 조사를 목적으로 할 때는 많은 자료, 다중 자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구라든지 조사를 목적할 때는 다중 자료를 수집을 하고 사회 과학 분야의 통계 조사를 할 때는 표본의 특징이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한 단일 자료를 주로 수집을 한다. 이렇게 구별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그림을 좀 그렸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이 그림이 어려울 거예요. 이제 근데 이 표를 생각하면서 이 설명을 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를 모으잖아요, 데이터. 데이터가 질적으로 도움되는 데이터가 있고요. 양적으로 도움되는 데이터가 있어요. 특히 질적 데이터는 명목, 즉 이름을 붙인다, 이름을 붙인다, 서열을 매긴다, 등간, 일정한 이 등간, 등간을 표시한다, 등간, 비율을 준다 해서 등간과 비율은 양적 데이터, 명목과 서열은 질적 데이터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차분히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는 그 성격에 따라 범주형 데이터 척도와 연속적인 척도의 두 가지 구분으로 구분됩니다. 인문사회과학에서는 주로 우리는 설문지를 많이 쓰죠. 설문지로 당신은 좋아합니까? 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설문지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활용을 하고요. 그러면 방금 말한 범주형 데이터와 연속형 데이터를 볼까요? 범주형 데이터란 건 뭐냐면 데이터들을 구분지어 구분한다. 뭐 카테고리 형태로 구분짓든지 하는 구분 짓는다.
나눈다. 그래서 명목, 이름을 붙인다. 서열을 먹인다. 이거는 범주형 척도하고, 그러니까 질적인 척도라고 있죠. 질적 척도. 연속형 척도로 표현하는데, 연속형 척도는 연결된 속성의 데이터를 조사의 목적에 맞게 구분한 척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등간이 필요하고요. 일정한 비율이 있어야겠죠. 일정한 등간과 일정한 비율을 나누는 척도를 나눕니다. 자, 그러면 질적 범주형 척도인 이 질적 척도인 명목 척도는 명목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겠죠. 수나 순서와 개념과는 상관없이 뭘 붙인다? 이름, 이름명, 목적목, 카테고리 형태로 명목, 이름을 붙인다. 이름을 붙이는 척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남자, 여자가 있다면 너는 남자, 너는 여자, 나는 남자 이렇게 구별하는 거 있죠. 이거는 명목 척도다. 응답자는 이에 대해서 나는 남자다, 여자다 하겠죠. 또 남자를 주민등록상 1, 여자를 2로 표현하죠. 근데 1과 2는 실제로 숫자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냥 남자, 여자를 구별하기 위한 거지 숫자나 연산과는 관계가 없죠. 남자 더하기 남자는 여자냐? 이냐? 아니죠. 그냥 남자일 뿐이죠. 그죠? 이건 그래서 숫자나 더하기 빼기는 아무 연산 관계는 없다 이 뜻이에요. 그냥 남자 더하기 남자도 남자고 그렇다 이거죠. 그죠? 여자 더하기 여자도 여자다. 의미가 없죠. 그냥 이름을 붙이는 게 명목척도다. 그 다음에 서열척도. 저는 이제 순서척도라고 했는데 그냥 그 순서를 먹이는 거죠. 명목척도하고 유사하죠. 숫자 연산과 관계없고 그냥 1등, 2등 서열을 먹이는 건데 우리가 마라톤 경기할 때 1등, 너 2등, 3등, 금메달, 동메달로 하잖아요. 근데 1등은 몇 초, 2등은 몇 초, 뭐 몇 등의 간등 몇 초 이런 거 구별 없잖아요. 그냥 들어오는 대로 너 1등, 2등. 그죠? 자, 1등 더하기 2등이 3등이다. 아니잖아요. 은메달 더하기 동메달 금메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1등이고 2등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뭐, 2 빼기 1, 3 빼기 2,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1등과 2등 사이에, 2등과 3등 사이에도 관계가 없다. 그래서 그냥 서열을 명목적으로 먹이는 거다. 질적 데이터. 범주, 뭐 범주 안에 들어간다. 쉽게 표현하면 뭐 질적 데이터다. 그래서 표현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명목철도라는 것은 이름을 붙이는 것. 서열 척도는 순서를 먹이는 것.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등간. 자, 등간하니까 일정한 간격. 일정한 간격. 우리가 그 섭씨 100도, 100도에서 물이 끓잖아요. 그죠? 0도에서 100도를 100등분한 거잖아요. 등간이에요. 화씨란 건 뭐냐면 어는 점과 끓는 점을 180개로 나눈 게 화씨죠. 우리 섭씨를 쓰잖아요. 거의 100도, 뭐 끓는 지 100도. 화씨를 안 쓰잖아요. 화씨를 안 쓰잖아요. 그죠? 화씨는 180개로 구별한 거잖아요. 등간을 나타내는 게 등간. 자, 등간 척도는 간격이 동일하다.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와 달리 특정된 자료 간의 더하기 빼기가 등간이니까 뭐 더하기 빼기는 가능하겠죠.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일정한 간격을 얘기하는 거지 빼기할 이유가 없어요. 연산할 이유가 없다. 자, 방금 말한 대로 섭씨 영상 15도다. 그럼 0도에서 100도까지 중에 15도 뭐 이렇게 중간 15도겠죠.
0도보다, 그냥 0도보다 15도만큼 높은 온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0도라는 것은 영상과 영하의 구분점이지, 0도가 뭐 의미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절대 온도에 의미를 두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0이 뭐 0이다. 이게 절대 0 개념이 아니죠. 절대 0이란 거는 뭐 의미를 부여하고 그 0이 아닙니다. 그냥 0에서 100까지 등간을 내서 끓는 점이 100도 이렇게 등적인 간격을 나타내는 거지. 또 영상, 영하다. 이런 구분점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숫자 연산에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등간척도란다. 자, 비율은 일정한 비율을 나타내는 척도죠. 비율도 역시 등간척도 성질과 함께 아무 개념이 없는 0값을 가지죠. 뭐 길이가 5cm, 무게가 5kg, 부피가 5, 오부피, 경력이 5년. 다양한 기준을 비율 척도로 가질 수 있는 거죠. 비율. 일정 비율이 얼마냐? 비율을 그냥 나타내는 척도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적 데이터에는 명목과 서열이 있고 양적 데이터는 등간, 일정 간격이 있고 부피를 주는 비율 척도가 있다. 그러면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를 한번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를 구분하는 기준 한번 해볼까요? 절대 0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겠죠. 자, 등간 척도의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설문지 조사하면 매우 만족, 오, 매우 만족, 매만, 매우 만족, 오, 그냥 만족, 마음 만족타, 보통이다, 3, 불만족, 불만, 매우 불만족, 1, 매불. 이렇게 그 등간적으로 해서 어, 만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일로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그죠? 설문조사. 그러면 매우 만족 5 빼기, 만족 빼기는 1. 1이 뭐죠? 매우 불만족인가요?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 매우 만족과 만족을 빼봤자 남은 만족이 있겠죠. 그러니까 연산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산술적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5 빼기 4, 뭐 의미가 없잖아요. 만족이냐, 만족이냐. 이거 빼기 연산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애초에 척도를 구분하는 개념 숫자가 아니다. 이런 범주형과 연속형 데이터 있는 상황에 더욱 세분하기 위한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기준을 적용한 것 뿐이지 산술적인 접근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왔네요. 매우 만족 빼기 만족은 나머지 만족. 이거를 나머지 만족을 여러분 숫자를 표현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의미가 없죠.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이력서. 이력서를 만들어 봤어요. 이건수. 남자다. 남자는 무슨 척도? 명목 척도죠. 생년월일이 있고 나이가 27살. 제가 27살? 젊으셨죠? 비율 척도. 비율. 비율을 볼 때, 100살 기준으로 할 때 27살. 비율 27세. 자, 우편번호 23910. 자, 우편번호 23910이 뭐 숫자로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우편번호죠. 우편번호로 천안 동남을 부여한 거죠. 그래서
천안시 동남 이름이기 때문에 이 지명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냥 명목척도다. 자, 평균 지금 내 온도가 35.6도다. 그럼 그 100도 기준에서 나눴잖아요. 일단 간기가 100도를 기준으로 볼 때 내 온도는 35.6도. 중간이죠, 중간. 중간 척도. 이건수 전산 1급이다. 직장 내 매출 1위다. 이거는 그냥 서열을 먹인 거죠. 서열 척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수업을 우리가 이제 공부해 봤는데요. 정리해 볼게요. 범주형, 즉 질적 척도에는 명목 척도와 이름을 기록하는 명목 척도가 있더라. 그래서 질적인 데이터, 이름을 부여한다. 그 다음에 서열 척도가 있더라. 1등이냐 2등이냐 서열을 먹이는 것, 서열 척도가 있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양적 데이터인 연속형 척도에는 등간 척도, 1에서 100까지 나눠서 섭씨 100도를 기준으로 일정 간격을 나타냈을 때 온도를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를 등간 척도더라. 등간 척도. 그 다음에 등간 척도 말고 일정한 등간과 관계없이 어떤 부피를 주고 길이를 부여하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명목 척도인지 서열 척도인지 부피를 나타내는 척도인지 또 등가하는 척도인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척도를 나타낼 때는 이게 어디에 쓰는 척도다. 이게 명목이다, 서열이다, 등간이다, 부피에 관한 척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우리가 이제 이걸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척도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면 이 그림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에 보면 질적, 양적 척도의 질적에는 명목 서열, 양적에는 등간, 부피 척도, 어, 부피 척도인 일정한 또 비율, 부피나 뭐 비율이나 그죠? 그래서 명목, 서열 이거는 질적 척도다. 또 하나는 양적 척도에는 부피를 나타내는 비율과 비율 또는 부피 척도, 그 다음에 등간 척도 이렇게 우리가 잘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